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네, 그죠? 5월 1일. 자, 주말에 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존의 주가를 지금 보면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달 하면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의 주식 격언이 있죠, 그죠? 5월달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죠? 그리고 7월, 8월 휴가를 잘 즐기고 11월 달에 배당주를 사라. 그런 옛날에 격언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그죠? 오히려 6월, 7월, 8월 주식시장이 더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격언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상황들을 보면 또 그동안의 상황,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미국 시장도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근데 미국 시장을 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도 뭐 잘 못 맞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셀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까,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말이면은 수급을, 제가 셀트에 대한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데, 4월 달에 또 지난주에 셀트의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미국의 이 급락이 셀트의 수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따가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5월 달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은 뭐 호락호락, 우리 시장 그렇게 또 크게, 미국 시장도 5월 달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죠? 그래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4월 달 워낙 또 지금 나스닥이 지금 4월 달 신저로 끝났잖아. 올해 이제 올 신저로. 자,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마존의 주가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그러니까 아마존의 주가도 지금 뭐 완전히 이 박스권 하단을 그냥 개파락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또 시장이 좀 뭐 기분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또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그죠? 시장이 조금만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마존이 어쨌든지 간에 또 빅테크의 주도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또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뭐 이렇게 악재인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손실이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손실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7분기만에 이제 적자, 이게 좀 쇼크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안에 이제 내용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어디 기존에 있는 영업에 있어서의 매출 감소가 아니고 순손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손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결국 이제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투자했던 부분에서 그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한 주식 보유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한 76억 달러 정도의 평가 손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마존이 순손실이 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한 이후에도 뭐 리비안 주가가 70%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우리 시장도 지금 미리,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됐던 뭐 최근 이런 주가들의 흐름, 그죠? 뭐 NC, 제가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자, NC소프트가 지금 뭐 60만원, 7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우리 셀트도 뭐 많이 빠져있지만 다른 쪽도 많이 빠집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NC소프트가 40만원대예요. 셀트는 오히려 미리 빠지고 지금 오히려 다른 이런 성장주 또 뭐 다른 기업들의 종목들의 또 특히 바이오 쪽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는 제외로 지금 시켜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내면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쨌든 그 고점을 찍었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이제 연착륙을 좀 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지.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거든. 어닝 스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하면은 또 공급망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죠? 저번에 똑같은 거죠. 이쪽 GM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그죠?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경기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무튼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또 하나 이쪽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죠? 물가가 전년 대비 한 6.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과거에 이제 40년 만에, 1982년도에 1월 달인가요? 그때 한 6.9%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못 미치는 정도로, 엄청난, 그죠? 상승을 했으니까. 이 현상은 과거에 이제 80년도니까 그 당시에 이제 80년도, 그죠? 70년도, 80년도에 오일 쇼크, 그쵸?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죠? 그때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금리 인상을, 그죠? 폭을 넓히는.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는 어쨌든 연준은 한 3%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좋을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또 선반영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주는데, 우리 시장은 내차 말씀드린 것처럼 2600달러 시계 저는 깨지 않을 거로 봅니다. 미국 시장과, 미국은 제가 나스닥도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도 한 1700까지, 11,700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사항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그렇게 안에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았다. 단지 투자 심리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또 고점을 찍으면, 그죠? 지금 상황 자체는, 그죠? 급등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요 차트를 잠깐 한 번씩 볼게요. 지금 아마존이 그렇고. 자, 나스닥이 이제 저점을 살짝 깨버렸어. 그죠? 다음 주에 어쨌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죠. 다음 주, 3일하고 4일이 이제 FOMC 회의니까. 그래서 0.5% 할지, 아니면 또, 4월달 지금 수출이 577억 달러 이제 2월달보다 3월달보다 좀 줄었네. 그죠? 당연히 무역 수지 적자는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워낙 원자재가 지금, 그죠?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아무튼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다는 게 미국 시장. 그래서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어느 정도 수점에서는 1700까지 정도는 거죠. 1700. 그러니까 1700 정도까지 오면 이제 그때는 좀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저점을 어쨌든 깨고 있으니까. 나스닥.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가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도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 가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크게 빠지지 않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피아자 같은 경우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죠? 화이자도 지금 사실은 화이자가 추세를 보면은 꾸준히 추세 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약 부분에서도. 그래서 미국 시장도 실적이 성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비록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지만, 그죠?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지수가,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일단 삼성전자였으니까. 참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죠? 어쨌든 다행히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죠? 살려 올리긴 했는데. 자, 005930. 그 삼성전자가 이제 성장이 꺾인 거냐? 어쨌든 꺾인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어쨌든 좋았고, 단지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과연 4월 말 어제 금요일 날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부분이 과연 5월 달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 부분을 이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주식 개근이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죠? 떠나라. 근데 작년에는 5월 달에 주식 팔고 떠난 사람들은 망했다. 왜? 아까 봤잖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작년에 주식 팔고 떠난 사람들은 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주식이 지지부진했죠. 근데 주가가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5월 달에 쭉 하락을 하고, 결국은 6월 달부터 주가가, 6월 달에 그 당시에 나스닥이, 13,600이었는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까지 주가가, 그죠? 16,0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개근처럼 5월 달에 주식 팔고 떠나는 사람들은, 휴가 간 사람들은 망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번 상황은. 왜? 미국 요 16,000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은 좀 형성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 워낙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요. 많이, 그죠? 2009년부터 올랐어요. 그죠? 보통 10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사이클.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학개미 분들 잠못 이루고 있겠죠, 지금. 우리 뭐 주식시장은 미리 좀 망가진 게 아니고 뭐 종목도 이제 서서히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데, 자, 오늘, 그대로 이제 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무튼 20일 이평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금매로 돌파를 했다. 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가 과연 5월 달에 힘들까요? 미국 시장이 뭐 했으니까 또 이제 고점 치고 내려올까요? 참 천만의 말씀. 자, 제가 지금 올해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급적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급. 그죠? 수급은 언제든지 주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수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가가 오르려면, 주가가 내리려면 항상 수급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가 뭐 확 좋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펀더멘탈은 염으로 보면 꾸준하게, 그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수급은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수급의 변화가 있지만,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매도가 많으면, 펀더멘탈이 좋아도 수급의 매도가 많으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펀더멘탈이 안 좋아도 일시적으로 수급이 좋으면, 그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은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펀더멘탈과 성장성. 펀더멘탈과 성장성에서는 수급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셀트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를 그냥 한번 보면은 그냥 지난주가 가장 핫한 한 주였다. 근데 핫한 한 주를 과연 누가 만들었고, 아니면 그 핫한 한 주에서 누가 제일 이번 주 이제 주가가 빠지면 잘했다 볼 수도 있겠으나, 그죠? 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보기 전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도 수급을 한번 살짝 볼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가 이거 5월 어떻게 작용될지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주가의 수급이에요. 자, 삼성전자.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뭐 계속 팔았잖아요. 300만 주, 500만 주, 400만 주, 뭐 기본이 3, 400만 주 팔았던 삼성전자를 4월 마지막 29일 날 152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죠? 기관들도 3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도 계속 같이 팔았죠. 개인들이 이제 계속 뭐 사다가, 당연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막 사니까, 그죠? 4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기금이 70만 주를 샀죠. 사모펀드도 60만 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도 투신도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어쨌거나 프로그램이니까 82만 주죠. 근데 이제 연기금의 아무튼 수급의 매수가 좀 특이한 부분은 있다. 70만 주. 근데 외국인들도 150만 주, 기관들도 300만 주. 기관 다섯 올쿼터 매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그죠? 이제 돌아서는 것일 것인가? 그건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해요. 수급이 중요합니다. 주가 오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약간 하죠. 금요일 날이 뭐였습니까?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었죠. 그죠?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전까지 뭐 ELS하고도 연관이 되고 좀 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가 로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로깅 손절 매치는 이제 ELS.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연관되는 부분에서 어떤 수익률이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52만 주 샀지만은 이때 JP 모간이 그죠? 일방적으로 매수를 또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는 조금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이번 주 삼성전자 수급을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또 삼성전자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와도 연관이 되지만 국민주가 되었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번 주 중요시 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 바닥을 쳤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쉘터로 넘어오면, 자, 쉘터는 금요일 날은 이제 외국인들은 뭐 631주 매도예요. 그죠? 자, 기관들이 이번 주 화, 수, 목, 금 4일 연속 그것도 매수를 크게 어디서? 화요일 날 16만 주, 목요일 날 17만 주, 그리고 수요일 날 17만 주, 목요일 날 6만 3천 주, 금요일 날 5만 5천 주죠. 근데 여기에 금융투자가 올 쿼터 4일 연속, 지난주 4일 연속 매수, 보험도 4일 연속 매수, 투신들도 4일 연속 매수, 그죠? 사모펀드만 중간에 하나 이빨 빠졌는데 354주 매도, 연기금은 월요일부터 5일 연속 매수,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 그죠? 연기금. 그러니까 이쪽에 액티브 펀드가 이번 주에 대거 매수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외국계 창고 쪽은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11,000주 매수했죠. 화요일 날 31만 주 매수했어요. 수요일 날 2만 주 팔았어요. 목요일 날 13만 8천 주 매수했어요. 금요일 날 630주 팔았어요. 그죠? 약. 어떻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물량을 걷어갔다. 이거는 뭐다? 쇼크오버다. 이따가 공매도 누적 잔고를 보면 그것도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왜 지난주 말인데 주가도 물론 올랐지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44만 주를 샀어요. 엄청난 거죠. 한 주에 주간 단위로 이렇게 44만 주 산 건 아마 올해 뭐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리고 기관들도 지난주에 43만 주를 샀어요. 그럼 지난주에 기관들 중에서 누가 제일 주식을 많이 샀느냐? 연기금이 20만 주를 산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지난해 연기금이 계속 쉘터리온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4분기, 3분기부터 팔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소폭 매수 관점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난주에 연기금이 20만 주를 샀어요. 사모펀드 4만 1,000주 샀어요. 투신들 9만 주 샀어요. 보험 5만 9천 주 샀어요. 금융투자는 완급 왔다 갔다 프로그램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난주에 액티브 펀드가 대거 매수했다는 거는 미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크게 내릴 때는 또 크게 빠졌었잖아요. 지금 결국 금요일 날 저점을 깼지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팔아졌겠지만 그럼 이건 뭘까 생각을 해볼까? 수급이 움직인다. 그죠? 첫 번째 셀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낙폭 과대라는 거죠. 그죠? 그 낙폭 과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 주식이나 낙폭 과대라고 주가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만큼 주가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결국 제가 이제 15만원 전후를 16만원을 바닥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4월달 부분에서 그것도 마지막에 지난주에, 그죠? 크게 유입이 됐다는 거. 기관과 외국인들이. 근데 그 주에 나스닥 선물은,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깼었다는 거. 어제도 깼지만은, 목요일에 살짝 반등 주고, 수요일날도 나스닥이 저점 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또 하나 더 같이 가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자, 올해, 요거는 이제 4월달이에요. 4월달에 외국인들이 62만 주를 샀어요. 4월달에. 외국인들이. 3월달엔 크게 팔았죠. 뭐 때문에? 블록 딜이니까. 그 다음 기관들이 결국은 이제 올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20만 주 순매수예요. 기관들이. 4월달에, 지금 4월달에 20만 주. 기관들 20만 주. 개인들이 4월달에 80만 주를 팔았어요. 결국 3월달에 블록딜 물량했던 개인들이 들어왔던 일부 부분에서 다시 또 다 토해냈죠. 오히려 81만 주 매도예요. 연기금 24만 주죠. 3호 투신 4월달. 자, 올해 이제 볼까요, 그러면? 자, 드디어 올해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올해 연기금이 가장 피크가 한 78만 주 정도 됐었잖아요. 매도가, 그죠? 순매수 왔었죠. 사모펀드에 뭐 원래부터 순매수 와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투신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이제 보험 남았어. 6만 3천 주 매도예요. 자, 금융투자 쪽은 시장이 좋아지면 오히려 매수가 확대될 것이고, 그죠?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금융투자는 아직도 22만 주 매도예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 올해 기관들이 최고의 매도가 거의 155만 주예요. 올해 기관들의 매도가 제일 많았을 때가 155만 주인데 지금 13만 주예요. 개인들 34만 주를 매도 돌아섰죠.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60만 주를 크게 줄었죠. 외국인들도 한 140만 주 3월 달에 블록 뛸 때 60만 주 크게 줄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물량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은 누구고 새집은 누군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고, 자, 올해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틀어낼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도 올해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따 뒤에 보일 거예요. 뒤에 그거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378만 주예요. 대폭 줄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강의였죠. 외국계 크게 들어왔죠. 기관들도 크게 들어왔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아마 360만 주대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저치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제 26일 날도 크게 줄었고 어제도 크게 줄었죠. 어제도. 그죠? 그러면 이제 요 28일 날도 목요일 날도 외국인이 크게 샀고 기관도 크게 샀으니까 또 크게 줄겠죠. 자, 근데 하나 여기서 이제 공매도는 계속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겁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셀터 같은 경우는 특히 10년 전부터 공매도가 판을 치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또 헐수 대차도 많이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이 대차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공매도가 앞으로 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데이터로서는. 그래서 그런 약간 허수인 부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시간이 더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신용도 그죠? 지난주에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시장이 크게 준다는 거, 그건 뭐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2만 5천 주가 줄고요. 그리고 28일 날 목요일 날도 5만 2천 주. 월요일부터 계속 줄었었죠.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도 151만 주예요. 거의 또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지금 이제 올해 셀트의 수급의 참고, 뭐 단계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올해 보면은 지금 이제 CS가 37만 주로, 이거는 CS는 이제 블록딜 이후부터 매수 1위에 올라선 기업이잖아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일 컸었고, 2등이 CS였는데, CS는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구라고 그랬죠. 저는 요거는 바로 KB나 인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성 물량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내국인들, 그죠? 뭐, 기관이 됐든,
아니면 또 이쪽에 자산운용사들이 됐든. 그래서 요거는 국내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KB 29만 주예요. KB, 그죠? KB도, 내국인이 아니고 KB는 이제 셀터 고객들이 많이 가 있는 창고이기도 했죠, 강남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DB 창고예요. DB는 셀터의 주주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증권사죠. 19만 주예요. 한국 프로그램이에요. 한화 파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화는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급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창고예요. 오히려 주가에 탄력을 붙이는 창고거든요. 하이 12만 주, 하이증권, 하이투자증권도 뭐예요? 이것도 셀터 주주들이 많이 가 있는 창고예요. 12만 주예요. 그리고 유진 8만 주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급증을 보였던 골드만삭스 5만 8천 주밖에 없습니다. 5만 8천 주. 쇼크 많이 했다는 뜻이죠. 이게 3월 달에 얼마까지 갔었어요? 3월 달에 이게 58만 주까지 갔던 수량이에요. 5만 8천 주예요. 50만 주를 4월 달에 줄였어요. 그죠? 자, 모간 스탠리 4만 천 주예요. 요번 주에 많이 줄였죠. 자, 그럼 매수 쪽에서는 신한, 검은머리, NH는 이제 잡아주니까. 자, JP 모간 18만 9천 주예요. 메리린치 18만 7천 주예요. CT 16만 7천 주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셀터의 JP 모건과 신한도 결국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개인이 팔았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또 개인과 더불어서 차명 계좌들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목각에 누렀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요 셀트의 성장이 그럼 있는가?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이요. 이건 이제 기사 나왔던 내용이죠. 지난해 R&D 투자를 22.5% 했대요. 셀트는 그동안에 계속 20% 이상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셀트를 투자하기 전에요. 했던 바이오 기업 성장해 봤던 게 LG생명과학이었어요. LG생명과학이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보다도 훨씬 R&D 투자 기본으로 20%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죠? LG그룹이 자금이 안 좋았죠. 거기에 이제 LG생명과학을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팩티브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클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왜? 자금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셀트라는 기업을 연구해서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자, 이 R&D 투자하는 것은 제가 계속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하잖아요. 이게 바로 초고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위예요. 1위. 자,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그죠?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셀트가 22.51이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 16. 매출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셀트의 매출이 얼마예요? 거의 2조 가까웠어요. 그리고 한미는 작년에 뚝 떨어졌어요. 13%예요. 그죠? 그리고 종근당 12%. 녹십자, 유한양행 10%예요. 여러분, 유한양행이 10%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8%예요. CJ는 오히려 많이 했네요. 자, 이게 바로 셀터의 여러분들 미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셀터가 뭘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500대 기업 중에서 네이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대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자사주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셀트리온 세장이 나쁘다 그러는데요. 도덕성이 없다 그러는데요. 유상증자 왜 안 하겠습니까? 세장 유상증자 해도 돼요.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유상증자 한번 찍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웬만한 기업도 유상증자 다 때리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빠진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비교하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이런 기업들 보세요. 지금 주가 빠지는 거. 에지소프트는 안 빠졌습니까? 셀트만 빠졌어요.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보자고. 누가 빨리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17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만약에. 흔들릴 수 있겠지. 저는 17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야. 자, 그 이상에서는 말하지 않겠어, 이제. 그래야지 다음에 또 가서 빠지고 그러면, 저 새끼가 맨날 40만원 제가 사라고, 40만원, 저는 35만원 이상에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들어봐봐, 앞에. 아시겠죠? 그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투자가 위험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기예요. 그러나 주식은 또 언젠간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17만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더 사보게. 화이팅 하십시오.